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상호 방위 조약, 군사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시진핑의 3월 러시아 방문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제3차 세계대전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힘듭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백악관은 미국이 러시아 중앙은행이 소유한 3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동결하면 푸틴이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주도의 모스크바 경제전쟁은 러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블룸버그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백악관이 모스크바에 사용할 경제적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GDP가 두 자릿수로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달러 대비 가장 강력한 통화 중 하나인 루블화를 사용하여 견고함을 유지했습니다. 경제 제재 전문가 코넬 대학교의 니콜라스 멀더 교수는 워싱턴이 제재가 러시아의 의사결정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했고 경제적 소모전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 방위조약 Mutual Defense Pact, 즉 군사동맹을 맺고 미국과 제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익 중국 외교부장의 이번 주 모스크바 방문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특수군사작전 기념일에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보여주고, 둘째, 워싱턴에 속하지 않는 대안적인 국제금융 시스템의 창설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상호방위 협정입니다. 라브로브 외무장관과 왕이가 러시아 안보리 의장 파트루쇼프를 만났습니다. 외무장관은 세부 사항을 해결하고 국방 관계를 성문화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푸틴이 왕이와 생산적인 회담 말미에 시진핑이 가까운 장래에 아마도 3월 달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치명적인 지원을 제공할 경우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러중 관계와 관련된 압력과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미국의 위협에 반응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보낼 수 있다면 중국도 주권 국가로서 지원하기로 선택한 모든 국가에 군사 원조를 보낼 완전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오물을 퍼붓고 키예프 정권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공급할 것이며 러시아를 물리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당신들을 제한하고 파괴할 것이지만 이것과 글로벌 전략적 안보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푸틴이 두마 연방의회 연설에서 핵군축 협상 스타트3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네오콘의 우월감과 면책감이 불러온 참담한 실수입니다. 푸틴이 말했듯이 미국이 제3차 세계대전과 핵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스타트3 참여를 중단한 러시아를 물리칠 방법은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간의 군사 및 경제 동맹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데 미국은 군사적 행동의 위협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 매우 위험한 시간입니다. 워싱턴이 모스크바와 전략적 또는 군사적 협력에 대해서 베이징에 반복적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제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러시아와 힘을 합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은 왕이의 모스크바 방문 첫날이 끝나갈 무렵 나왔습니다. 그는 화요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서기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러시아와 힘을 합쳐 단호하게 국익을 수호하고 모든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촉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에 그는 푸틴을 만났습니다. 왕이는 또 작년 말 가상회의에서 우리 지도자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양국관계의 추가 발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고위급에 따라 러시아 측과 힘을 합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국 외교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국익과 미덕을 단호하게 수호하고 모든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중국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파트너와 함께 공평한 발전 방향으로 국제 질서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렘린 궁은 세르게이 라브로브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중국의 균형 잡힌 입장을 환영하는 등 왕의 입장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또한 위기에 대해서 우리와 중국의 비전은 거의 같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이 등장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은 모스크바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소 모호한 공식 노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중국은 협상을 통해서 위기를 해결하려는 러시아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타스는 전했습니다. 베이징은 최근 전쟁 당사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협상을 통해 평화적 해결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시진핑의 러시아 순방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순방 소식이 화요일 전해진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수요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상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왕위와 푸틴의 대답입니다. В связи хотел бы отметить, что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развиваются так, как мы и планировали в предыдущие годы. Все идет поступательно на новых рубежей.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сегодня сложны, но наоборот даже приобрели более острый характер. В этой связ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между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как мы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дчеркивали, имеет очень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стабилиз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становки. И, конечно, мы жд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с визитом в Россию. В этой связи 중국은 이미 러시아에 상당한 규모의 첨단 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러우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12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일 중국이 러시아에 육상 병력을 보내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상호 방위 조약 즉 군사 동맹과 제3차 세계대전과 핵전쟁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돌아와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